서구 역사의 모든 사상은 사실상 플라톤 철학의 해설서에 불과해요. 플라톤을 모르면 서양 철학은 사실 배워도 배운 게 아닌 겁니다. 그중 이데아 이론은 플라톤 철학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플라톤 이론에 따르자면 현실은 허구,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자 플라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언어의 정원이라는 채널에서 철학에 관한 콘텐츠를 대략 3개 정도 올린 듯해요. 첫 번째는 10분 만에 끝내는 서양 철학의 역사, 두 번째는 철학의 시작이 된 남자 소크라테스, 세 번째는 철학 고전 필독서죠. 소크라테스의 변명. 오늘 강의 영상은 그러한 콘텐츠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전에 소크라테스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자 그의 이론이라든가 그가 남긴 문헌들, 그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바로 이데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왜 이 이데아를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거칠고 투박하게 예를 들자면 이 이데아라는 개념이 플라톤의 시그니처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특정 레스토랑을 가면 그 식당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또 스포츠를 보면 유명한 운동선수들마다 각자 고유의 시그니처 무브, 시그니처 스킬 등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어디 아니면 또 누구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는 것처럼 플라톤 철학의 처음이자 끝, 그야말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그 심오하고 방대한 이론이나 저서들은 모두 이 이데아론으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주 일관성 있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 이데아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사 전반을 꿰뚫는 코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 이데아론은 지대한 역할을 해요. 그만큼 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를 모르면 사실 서양 철학은 배워도 배운 게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데아는 아주 쉽게 말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상적,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 현실적인 감각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사물이나 존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물이나 존재의 본질, 실체를 뜻하는 것, 현상계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라면 반대로 이데아는 정신적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 한마디로 이데아라는 개념의 주요 해시태그는 대략 8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관념, 이성, 사유, 본질, 실체, 물질, 정신. 그리고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는 모름지기 로고스를 지닌 인간이라면 그게 알의 영역에서든 도덕의 영역에서든 아니면 미의 영역에서든 무조건 추구해야 할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모든 가치 영역에서의 최고의 진리인 셈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플라톤이라든가 이데아와 관련된 글을 쓸 일이 있다든가 말을 할 일이 있을 때 제가 앞서 정리해드린 그 8개 해시태그를 정말 뻔질나게 인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뭘 좀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플라톤을 좀 아는 사람이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지금 설명드릴 예시는 플라톤 이데아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철학책,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인용하는 대표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시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개들이 있죠. 그리고 그 개들은 각각 생김새가 전부 다릅니다. 마치 인간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웬만해선 아무리 개들 각자마다의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그 모든 개들을 개라는 하나의 공통 범주, 하나의 상위 범주로 이해합니다. 이 하나의 공통 범주, 이 상위 범주를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이데아를 포착할 수 있게 만드는 로고스, 즉 이성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현실에 존재하는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사물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인간이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한다면 모든 사물 존재들의 본질과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가지로 변주되는 여러 가지 모습의 사물 존재들이라도 그걸 하나의 공통 개념으로 범주화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을에 쓰는 모든 일반 명사들이 이렇게 범주화한 개념어들이기는 하죠. 예를 들어 책, 영상, 남자, 여자, 비행기, 과학, 바나나, 구두, 패션, 날씨, 글, 말, 역사, 강, 약.
자, 그럼 두 번째 예시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삼각형을 그려본다고 해보죠. 그럼 과연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현실에서 그리는 모든 삼각형은 기하학적인 의미에서의 완벽한 선, 그야말로 그러니까 완벽한 라인을 절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선, 즉 선분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폭이 없어야 돼요. 넓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삼각형은 그 어떠한 삼각형도 제 아무리 AI가 그린다 한들 절대로 폭이나 넓이가 없는 선분을 그려낼 수가 없죠. 무조건 폭과 넓이가 생깁니다. 정말 가늘게 그야말로 최소 입자 단위로 그려낸다 하더라도 결국 그 최소 입자 단위만큼의 폭과 넓이는 생기니까요. 그래서 플라톤은 결코 이 이데아가 현상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이 이데아라는 것이 정신의 세계, 관념의 세계에서만 이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봤던 이유입니다. 물질적인 세계, 이 현상계는 결코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본질,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플라톤 이데아 이론의 핵심입니다. 사실 뭐 좀 듣고 보면 굉장히 사변적인 내용이죠. 약간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지만 플라톤의 이 이데아론은 서양 철학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주요한 이론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플라톤이 제기한 각종 개념들, 이상, 관념, 이성, 사유, 본질, 실체, 물질, 정신, 이 개념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서양 철학 전반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에요. 플라톤 이후의 철학자들은 크든 작든 뭐 아니면 많든 적든 간에 이 개념들을 각자 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규명하고 정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중세 신화, 중세 교리에도 이 플라톤 이데아론의 바탕을 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화이트헤드, 번역하자면 백두인데, 이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서구의 모든 사상은 사실상 플라톤 철학의 주석, 각주에 불과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플라톤이 이미 앞서서 문제 제기한 것들을 후대 학자들이 재해석하고 약간씩 수정, 개선한 것이 바로 서구 사상의 흐름이자 본질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